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의가 들어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현대 민주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의 대선 사기극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졌다는 미국 현직 대통령이 그것도 그렇게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왜 아무것도 하질 않고, 예를 들면 뭐 군을 동원한다든가 계엄령을 내린다든가 하질 않고 그냥 이렇게 물러나느냐. 도저히 너무 억울하고 너무 이해할 수가 없다. 또 그 미국의 그 대법원도 다 썩었다.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까지도 그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질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의심하거나 또 비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그렇게 대단히 결정적이지 않고 하는 것을 뭐 트럼프가 뻥을 친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차고 넘치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에 그 증거가 있는데도 미국이니까 이런 그 민주당의 그 사기극이 가능하고, 미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소제목을 미국을 알자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우선 그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에는 한 5개, 6개 정도의 큰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미국이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방제 국가에서의 그 헌법과 선거제도는 우리 그 한국인이나 다른 그 이외의 국가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헌법 4조 4항에 나와 있는 그 정치 문제에 사법부의 개입을 제한하는 헌법이 그 원인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랜 관습법과 헌법의 사이에서 오는 괴리가 그 원인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위법과 부도덕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본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미국 대통령이 헌법상 국내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권한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 공화당의 배신이죠. 그래서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민주당에서는 매우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거의 2년 전부터 이 모든 사기극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준비했다라고 조 바이든은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걸 잡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6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국의 그 연방제 국가에서 오는 특수성 때문에 이 선거 제도가, 미국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거를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미국은 미국이라는 한 국가 내에 50개의 다른 국가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50개의 주가, 사실 우리가 스테이트라고 하지만 이 스테이트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나라. 그래서 이 한 나라 50개의 각각의 주가 주 헌법이 따로 있고 주 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주 상원이 있고 주 하원이 있어요. 그리고 주 대법원이 있고 그 밑에 고등법원, 지방법원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군대도 따로 있어요. 이걸 내셔널 가드라고 하는데 50개의 나라가 선거를 따로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에서, 자기 스테이트에서 나온 결과를 나중에 발표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약 그 공화당이 그 정권과 의회를 잡고 있는,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를 거의 다 잡고 있는 주가 한 30여 개 주 정도로 보면 됩니다. 27개에서 30개, 선거 때마다 조금씩 바뀌지만. 그리고 민주당이 그 입법, 행정, 사법부를 잡고 있는 주가 한 22개, 뭐 21개 주에서 20서너 개 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미시간하고 위스콘신, 펜실바니아 이런 데는 완전히 민주당주입니다. 그리고 그 조지아나 아리조나는 공화당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주지사와 주국무장관이 라이너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공화당이지 실제로 민주당과 결탁하고 있는 그 가짜 민주당, 가짜 공화당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정권을 그 주정부와 주입법부와 사법부를 잡고 있으면 공화당에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거를 실시하는 게 아니고 주가 실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가 실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카운티가 선거를 실시하는 거예요. 주는 법령만 마련하고 있는 거고 실제 선거의 모든 오퍼레이션은 카운티에서 합니다. 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기 카운티마다 선거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것도 다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해요. 그래서 주가 카운티에게 어떤 식으로 선거를 실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고. 예를 들어서 미시간 주에서,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자기네 나라, 여기는 이제 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완전히 민주당 그 골수분자주의입니다. 여기서 민주당 마음대로 부정선거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그냥 보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에서는 조 바이든이 몇 표를 받았다. 이것을 연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한은 주가 갖는 겁니다. 그리고 연방에다가는 몇 개 권한만 위임을 해준 거예요. 워싱턴에다간. 그 위임한 그 권한이 뭐냐면 그 외교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국가 경제, 그 다음에 외국과의 교역, 그 다음에 외국과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중앙정부에다 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처럼 무슨 호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법체류자들이 들어와서 민주당 주에 가서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민주당 주에서 막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이 그 대통령 선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는 미국 헌법의 이제 4조 사항인데, The Article 4, Section 4인데 제가 이것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The United States shall guarantee to every state in this union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and shall protect each of them against invasion and on application of the legislature or of the executive.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에 when the legislature cannot be convened against domestic violence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연방 정부는 각 주가 그 국민 다수 의견으로 통치되는 정부가 쓰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각 주를 외침과 내부의 혼란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하면 그 공화당 형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Republican이라는 것은 국민이 표결로 해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형태를 Republican form이라고 합니다. 근데 괄호 안에 when the legislature cannot convened 하면은 입법부가 그 소집이 불가능할 때, 이때는 행정부가 하도록 돼 있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 뭐가 빠져 있죠? 여기서 사법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미국 헌법 4조 사항은 사법부가 원칙적으로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정치 제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가 생긴 주체,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해결을 하도록 돼 있고 우선권은 입법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선거상의 문제가 생긴 것을 그 법원으로 가져가면 법원에서 보지를 않는 거예요. 리젝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젝트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리젝트라는 것은 재판을 하고 심의를 해서 기각했다, 패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그 가짜 뉴스인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CNN이 그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에다 직접 소송을 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의 주체가 주입니다. 연방은 선거를 실시하지 않아요. 주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통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집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 법원에다가 제소를 한 건데 문제는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 말씀드린 대로 미 헌법 4조 4항에 나와 있는 헌법 정신은 그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뽑는 데 있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국민에 의해서 뽑히지 않은 법관이 이것을 심의할 자격이 없다라는 게 미국 헌법 정신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텍사스주의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4개 주를 이제 소송을 한 것은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법적 연관성이 없다, judicial standing이 없다, 영어로 얘기하면 lack of judicial standing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리젝트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젝트는 심의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사건 자체를 우리한테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자꾸 그 가짜 뉴스들이 마치 재판을 해서 진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역사상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선은 아니었지만 그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였고 하나는 선거가 아니라 그 정부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정부다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해서 헌법 심의를 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1849년도에 있었고 하나는 1946년도에 있었습니다. 1849년도에 있었던 것은 그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있었던 건데 여기에 루터라는 사람하고 보든이라는 사람이 그 원고하고 피고가 돼가지고 이제 끝까지 항소를 하고 항소를 해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루터라는 사람은 그 반정부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이게 그 여러분들이 믿기 힘드시겠지만 1849년도는 미국이 독립한 지 70년이 넘어간 겁니다. 73년이나 된 거죠. 70년이 넘었는데도 이 로드 아일랜드 주의 주정부는 1600년대에 그 영국 왕의 로얄 차터법, 그러니까 식민지 통치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몇백 년 동안. 그래서 투표를 한다거나 모든 이게 영국 그 황제의 규정대로 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이제 시민 운동도 하고 이런 그거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 로드 아일랜드 주 정부가 이 사람이 반정부 운동을 하니까 이 사람 집에 들어와 가지고 가택을 침입을 하고 이 사람을 체포를 해 갔어요. 그 로드 아일랜드 주 정부는 그 1600년대 영국의 식민지 헌법으로 한 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법대로 한 겁니다. 근데 또 집에도 막 들어가고 뭐 침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루터라는 사람은 이거는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미합중국이 가택 침입이고 이런 건 영장도 없이 말도 안 된다 해서 이 케이스가 끝까지 올라가서 연방 대법원에서 결국은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 루터가 그 소송을 한 게 이 정부 자체가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영국 황실에서 만든 법이 그거에 만들어진 정부가 내려오니까 로드 아일랜드 주정부 자체가 잘못된 정부라는 겁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뭐라고 나왔느냐? 미 헌법 4조 4항에 의거해서 이 사법부는 정치적인 문제에 판단할 수 없다. 이게 그 판결이에요. 그리고 1946년도에 일리노이주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콜레그로브라는 사람하고 그린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둘이 서로 이겼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한쪽 어느 쪽도 승복을 안 하니까 일리노이스 지방법원에서 이제 그 소송을 한 것을 계속 항소심을 해가지고 결국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946년도에 연방 대법원이 클레그로브 대 그린이라고 해서
그 판결을 냈는데 뭐라고 판결했느냐? 또 역시 미 연방 헌법 4조 4항에 의거해서 국민이 뽑은 게 아닌 그 사법부의 그 재판관들은 국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어난 문제를 판결할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게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한 사람은 패소를 한 거죠. 뭐 패소라고 보기는 뭐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패소를 한 거예요. 이 억울한 그 후보는. 왜냐? 판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2번이나 있어요. 그 헌법소원이 끝까지 돼가지고 마지막에 나온 게 그 사법부는 정치적인 문제, 선거와 투표에서 나오는 문제를 포함해서 판단할 자격이 헌법상 없다. 이게 판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뽑은 그 3명의 법관은 constitutionalist라고 그래가지고 헌법에 쓰여 있는 그대로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관은 그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할 자격도 없다라는 그 미헌법 4조 4항에 의거한 그런 행동을 취할 거를 민주당은 미리 알고 이것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래된 그 관습법과 헌법의 사이에서 나오는 이제 괴리가 이번 그 미국 대선에 문제가 된 건데 그 괴리에는 이제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미국의 모든 선거가 맞춰지고 나면 주 내에서 2가지의 그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canvassing이라는 절차고 하나는 certifying이라는 절차인데 canvassing은 이제 그 투표 결과를 재조사를 해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것을 주지사가 certify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선거인단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이것의 그 최종 결재권은 주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의회는 사실 의원 개개인들이 이제 합쳐져서 주의회가 되는 건데 주의회 자체가 큰 행정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canvassing 절차나 certifying 절차를 그 직원도 많고 행정 능력이 있는 주정부에다가 위임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지사하고 주국무장관은 마치 자기네 고유 권한인 것처럼 마음대로 인증을 해버린 겁니다. 이걸 악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 주지사인 뭐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바니아에서는 자기네 마음대로 인증을 해버린 거고 그 공화당 주지사인 그 조지아나 아리조나는 민주당과 합세를 한 라이노들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민주당 편에서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어떤 것까지 계산에 넣었냐면 선거는 이제 11월 초인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조금 있다가 미국의 주의회들이 그 휴회에 들어갑니다. 주의회가 휴회에 들어가 버리니까 12월 달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주지사가 인증한 것을 무효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주의회가 소집이 돼야 되는데 정기의회는 뭐 정해진 날짜에 소집이 되지만 임시의회가 소집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에서. 근데 임시의회는 주지사가 소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지사들이 소집을 안 하죠. 소집하면은 자기가 인증한 것을 거꾸로 뒤집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까지 계산해낸 거죠. 그래서 주의회에서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주의회에 정적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3분의 2가 넘어가는 공화당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는 없습니다. 다 50% 이상이지. 52%, 뭐 53%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 질질 끌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영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올해 내려온 그 실정법하고 그 헌법의 괴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선거인단 투표하는 그 절차인데요. 그 헌법은 1804년도에 수정헌법이 12조가 쓰여졌습니다. 여기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말도 옛날 말이고 표현 자체가 아주 기초적으로 간단한 표현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주에서 올라온 표를 개표하고 선택하고 취합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상원의장, 그러니까 부통령이죠. 상원의장이 갖는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법이 너무 자세한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1887년도에 선거인단 개수법, 그러니까 Electoral Count Act라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주요 골자는 이거예요. 국회에서 이제 선거인단 투표를 할 때 국회의원 한 명, 하원 한 명하고 상원 한 명이 이의를 제기를 하면 어떤 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상하원 합동회의가 브레이크가 돼서 2시간 이상을 따로따로 가서 토의하고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필요하면 투표도 하고. 그래서 따로따로 결정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모여서 주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모여서 서로 결정된 것을 발표했을 때 그 결과가 동일하면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동일하게 이 주에서 조 바이든은 우리가 승자로 인정한다라고 상하원이 동일하게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는 동일하게 상하원이 이 주에서 우리는 바이든이 승자가 아니다라고 나왔으면 그건 바이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하원 결과가 따로따로 나왔을 때 이때는 주지사가 인증한 것을 상원에서 채택한다. 상원의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헌인 거예요. 이게 왜 위헌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인단 표의 인증까지도 모든 최종 결재 권한은 각 주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트럼프 표를 채택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는 그건 펜스 부통령밖에 모르는 거죠. 아무튼 이런 헌법과 선거인단 투표법의 괴리에서 오는 차이를 펜스는 헌법을 따르지 않고 개수법을 따르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따른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앤티파하고 블랙 라이브즈 매터들이 의회를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쳐들어가 가지고 의원들이 피신을 하고 이랬다가 모였을 때는 민주당 사람들이 마치 공화당 의원들을 폭도들하고 공범인 것처럼 취급을 해가면서 날치기로 그냥 통과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의 문제는 뭐냐면 범법 행위, 위법 행위, 그러니까 영어로는 violation of law 하고 사기, fraud,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법 행위는 있는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된다. 그런데 빨간불에 간 거예요. 이거는 있는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송도 쉽고 재판하기도 쉽습니다. 있는 법을 어긴 거니까. 그런데 사기는, fraud는 일단 있는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상대방을 속인 거죠. 이 속인 것은 소송을 제기한 측이 원고가 이 사기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outcome determinative라고 해서 결과에 지장을 줬다라는 게 증명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세월입니다. 그게 진행되려면.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민주당이 이용한 거죠. 사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법이 아니라 이게 1, 2년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이 사람들이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공화당의 배신이죠. 미치 머카넬 같은 사람들이 몇몇 상원 의원들이 1월 6일 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될 때 배신한 거죠. 만약에 공화당이
혼연일체로 일치 단결을 해서 똘똘 뭉쳤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날 대통령이 재선되는 겁니다. 이 일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상하원에서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다수니까 하원은 그 머리 숫자대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 한 표를 던지는 겁니다. 하원은. 그리고 상원은 의원 하나가 한 표고. 그러니까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똘똘 뭉쳤으면 아무리 사기 선거를 했어도 1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법을 근거를 가지고 계속 1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틀림없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공화당 내에서 미치 머카널과 여러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기로 얘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6번째는 미국 대통령의 국내에서의 제한적인 권한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대통령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은 미국 바깥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50개 주가 각 나라처럼 움직이고 있는 연방체제고 여기서 몇 개 권한만 중앙정부에다가 위임을 해준 겁니다. 국방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외국과의 교역, 외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미국 바깥에서 더 힘이 있지 미국 내에서는 별 힘이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주지사하고 주의회가 모든 권한을 주 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내린다든가 인서렉션 액트라든가 이런 것을 행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 계엄령 같은 것도 주정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돼요, 우선. 물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의로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조건이 맞아야 돼요. 어떤 큰 소요 사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거나 뭐 이런 조건이 맞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는 그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그 1986년도에 워싱턴에 있는 소련 그 외교관들이 간첩 행위를 하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한테.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 워싱턴의 소련 대사관 그 직원들이 자주 그 선탠하고 놀러 가던 비치가 있었어요. 메릴랜드에. 근데 그 비치의 메이어가 이 소련 외교관들을 못 들어오게 금지를 했습니다. 이게 상호 외교 그 협약의 위반이다 해가지고 그 레이건 행정부에다가 그 제소를 했어요. 컴플레인 한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는 이 시에다가 이거는 우리가 소련하고 그 협약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련 외교관들을 그 국내에서 여행을 제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소련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도 제한을 받는다. 이걸 풀어달라 했는데 끝까지 안 풀었습니다. 그래서 못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에는 아마 1995년, 1996년 요때일 겁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PLO라고 하죠.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그 오르게니제이션이라고 PLO 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급이나 마찬가지인데 야세 아라파트라고 이 사람이 그 뉴욕에 와서 링컨 센터에서 콘서트에 갔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 뉴욕 시장이 줄리아니 시장입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은 클린턴이었습니다. 클린턴이 초청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에 귀빈으로 가서 이제 클린턴을 만나고 또 뭐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하고 뭐 이랬었는데 이 사람이 뉴욕에 와서 링컨 센터에서 콘서트를 가니까 그 줄리아니 시장이 경찰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끌어내기 전에 네 발로 나가라. 우리 뉴욕시는 너 같은 사람을 원치 않는다. 이래가지고 콘서트를 보고 있는 야서 아라파트 의장을 쫓아냈습니다. 이렇듯이 그러니까 이거 보고 뭐 클린턴은 뭐 노발대발했죠. 그러면서 클린턴 그 백악관에서 뉴욕 시장한테 뭐 전화하고 레터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린턴은 이제 사과를 했죠. 그 아라파트 의장한테. 그러나 줄리아니 그 시장이 굽히질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에. 네가 뭔데 그러냐? 여기는 내 도시야, 내 마음대로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연방 정부와 연방 대통령이 주나 그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은 사실 미국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있지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큰 힘이 없다라는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러니까 주에서 소송을 하는 거죠. 연방에도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범법, 그 위법 위주로 소송을 한 겁니다. 프로드도 소송을 했는데 그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게 재판관들이나 이 법원이 전부 다 민주당 사람들이니까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듯 미국 민주당이 연방 체제 하에서 그 주정부와 그 중앙정부 사이에 어떤 맹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부정선거, 사기선거도 진행하고 많은 그 다른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그 연방과 주의 그 장점을 100분 활용해서 이미 그 former president office도 차려서 지금 그 오픈을 했고, 또 어제 그 텍사스하고 남부 국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체포되고 구금되고 추방을 하려고 하던 한 7천여 명 정도가 조 바이든이 그 긴급 행정명령을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연방 판사가 그 판결을 내렸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따르라. 그리고 조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불법이니까 무시하고 따르지 마라라고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민국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조 바이든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그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만법도 그렇고 그 바이든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특히 내셔널 시큐리티하고 관련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다 요직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공산화된다, 이제 뭐 중국으로 넘어간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런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한 거니까 민주당이, 또 공화당 측에서도 미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반격에 나서고 있고, 이미 그 voter ID를 그 공화당주 위주로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연방보다도 이 밑에 그 주의 풀뿌리죠. 바닥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번 선거 이후에 그 공화당이 상하원을 차지한 주가 27개 주였는데 31개 주로 늘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 주는 19개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은 미국 헌법의 5조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지금 많은 그 공화당 주들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아시는 분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